안녕하세요. 구상담 클리닉 부원장 나현정입니다. 우리 부부싸움을 할 때에도 뭔가 공통된 패턴, 싸움의 어떤 공통된 방식, 공통된 주제,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왜 우리는 같은 문제로 계속 싸울까? 해결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예. 우리 성격 문제가 있는 건가? 우리 궁합이 안 맞아서 맨날 이걸로 싸우나? 예. 이런 고민들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부부의 갈등은 성격 자체보다는 부부의 관계 패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가지 부부관계 유형을 통해서 우리 부부가 어떤 패턴에 발이 묶여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 7가지 부부관계 유형 중에 첫 번째는 적극형, 수동형 부부입니다. 한 사람은 가정의 일 여러 가지 사안들을 끌고 가는 입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갈등할 일은 없으니까 뭐 한 명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한 명은 맞추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에 따르던 배우자, 즉 수동적인 배우자는 나는 시키는 것만 하니까 불만이 생긴다. 존중받지 못한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적극적인 배우자는 왜 내가 시켜야만 움직이냐, 왜 내가 다 책임져야 되냐라고 분노가 쌓입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희생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잘못된 관계가 되는 거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부부가 뭔가를 할 때에는 책임과 역할을 배분하고 남편, 아내가 교대로 주도권을 갖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관계의 재설정이 없이는 이 싸움의 패턴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부부 유형은 돕는 형, 받는 형 부부입니다. 아마도 처음에 약간의 연민, 동정, 이런 감정에서 시작된 사랑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돕는 사람이 지칩니다. 언제까지 계속 해줘야 되지? 그리고 받는 사람은 받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누리던 것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에 굉장한 불쾌감을 또 느낍니다. 결국 관계는 고마움이 사라진 의존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건강한 관계의 규칙을 이해하셔야 돼요. 건강한 관계는 적당히 주고받는 게 동등해야 됩니다. 즉, 교환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이고 오래갈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주고받는 이 양에서의 좀 조절이 필요한 관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요, 가학형, 피학형 부부입니다. 가장 위험한 유형으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관계가 많은데요. 처음에는 이제 강한 매력으로 서로 시작을 했지만 이 관계에서 자꾸 통제와 폭력, 강요 이런 것들이 수반됩니다. 화내고 상처 주고 다시 잘해주기의 반복, 이게 가정폭력의 가장 대표적인 사이클이거든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와 의존의 잘못된 관계 구조겠죠. 네, 이거 해결하려면 힘의 불균형이 심각해서 불편한 피약형, 즉 당하는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 당하는 사람의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주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은 상호 의존적 어린이 부부입니다. 이거 자아의 상태가 어린이 상태에 가깝다는 뜻인데요. 부부가 둘 다 너무나 뭐 철이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너무나 이렇게 결혼 생활, 배우자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결혼을 한 경우에 많은데요. 이제 서로 너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깊이 사랑해요. 예, 그래서 너무 다정할 때는 세상에 둘도 없이 친밀한 부부였다가 또 싸울 때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게 격렬히 싸우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친해졌다가 싸우는 걸 반복하듯이.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직 정서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을 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감정 조절이나 갈등 해결 능력이 미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싸우는 경향이 있겠죠. 해결을 위해서는 부부 각자가 자기 성숙, 성장이라는 걸 하셔야 되고 부부 교육이나 상담과 같은 외부의 도움 받아서 결혼 생활, 배우자 역할, 부모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 중독형 그리고 안주형 부부입니다. 한쪽은 일 중독적이에요. 뭔가 성장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 쫓아가는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유유자적, 안주하며 즐기자라고 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욕심이 많아서 바깥을 돌고 이제 이 안주형에게 가사나 육아 이런 것들 많이 맡기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안주형 배우자는 불만을 갖습니다. 당신이 승진한다고 나랑 애들한테 별로 좋을 것도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정에 충실한 남편,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는 아버지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일 중독적인 배우자가 변해야 됩니다. 가족의 정서와 역할을 방임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본인도 곧 장년, 노년기에 접어들면 뭐 일 중독을 해서 얻게 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금방 늙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족에게 못한 것들을 후회하는 그 장년기, 노년기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 가정도 하나의 중요한 성취 영역이다라는 것을 알고 가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유형은 쇼윈도우 부부 유형인데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은 이미 멀어진 정서적 교류가 없는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 대화도 없고 사실상 별거 상태에 가깝게 생활하기도 하는데요. 이 관계 부부에게는 나름 안정적이다 여길 수 있습니다. 뭐 일 열심히 다니고 다른 관계 열심히 하고 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때 자녀가 가장 큰 희생양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이런 소원한 관계를 보면서 큰 불안을 느낀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만큼이나 회피도 위험하다라는 것을 부부가 이해를 하시고 부부가 문제를 터놓고 해결하는 시간, 뭐 부부 상담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적극형 부부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유형입니다. 서로 너무나 건강하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역할 균형도 잘 잡혀 있고 대화도 지속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각자 가정과 개인의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요. 갈등이 생길 때 감정적보다는 이성적으로 차분히 조율해 나가는 가장 베스트 부부 관계입니다.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관계겠죠. 네, 부부 관계는 누가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이 유형 같다 느끼셨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